자, 이번 시간에는 성장주에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게 뭐 우량주도 있지만 안 좋은 종목도 있고 지금 한참 성장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산업만 성장하는 주식이 있고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산업도 성장하고 스스로도 성장하면서 좋은 어떤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현재의 어떤 모습, 현재의 수치들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경우에 그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PER, PBR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장주는 PBR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까지 충분한 자산을 형성할 만한, 예, 자기 자본을 형성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형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 수익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하고 성장률이라는 부분을 좀 조화를 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 새롭게 정의하고 성장주를 좀 새롭게 평가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장주 평가법. 시장 크기 확장성, 성장성 등으로 좋은 성장주를 골라볼 겁니다. 여기에 뭐 영어 약자로 된 몇 가지 저기들이 나오는데,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너무 마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시장평가라든지 기업평가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지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성장주 투자가 어렵냐 하면요, PER이 일단 되게 높아요. 가격이 굉장히 세죠. 한마디로 시총이 이게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이 정도 시총을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할 만한 근거가 있나? 이거 혹시 가다가 엎어지면 이 사람들 다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도 하실 텐데, 그런 걱정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시키면서 좀 좋은 방향의 발전성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주는 PER이 높아서 비싸 보이고요. 실제로는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PER이 높아서 비싸 보이지만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PER이 낮은데도 위험한 기업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미래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좀 평가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미래 가치를 본다라는 면에 있어서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미래 가치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를 보는 주식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삽니다. 주식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장주를 좀 중심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성장주의 가치는 미래에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나 장기 경쟁 우위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주를 평가하려면 지금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숫자를 봐야 돼.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성장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어떻게 지렛대의 한쪽으로 작동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보십시다 한번. 첫 번째로 성장주 평가의 핵심 세 가지 요소입니다.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전체 시장 규모입니다.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어드레서블 뭐 접근 가능한 이런 뜻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면 로봇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AI는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시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아직 시장은 없지만 AI는 시장이 이미 조성되고 있고,
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휴머노이드 시장이 있어요. 그럼 그 시장은 뭘로 규정할까요? 그냥 AI 시장의 일부로 할 수도 있고 로봇 시장 일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독특하게 그런 시장에 대한 규정 자체도 사실은 일괄적으로 하나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클라우드 시장은 약 1000조 규모, 뭐 전기차 시장 500조 규모고 2차 전지 500조, 뭐 300조 규모 이렇게 돼 있는데 클라우드 시장이 더 클까요, 과연? 네, 클라우드 시장 매우 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자체적인 서버 안에서 돌아가기보다는 클라우드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웹 서비스들은 다 클라우드 안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를 뛰어넘기는 힘들어요. 그런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기업도 쉽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좀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GPU를 만드는 회사예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죠. GPU는 예전에 뭐에만 쓰였었어요? 게임에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설처럼 되어오는 이야기가 있죠. 용산 선인상가에 가면 혹은 나진상가에 가면 예전에 젠슨 왕이 와서 그래픽 카드를 앞에서 팔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엔비디아의 젠슨 왕 사장이 와서 직접 팔고 있습니다라고 직접 팔아서 뭐 약간 홍보용 목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용팔이 출신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 삼자회동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여하튼 시장 자체가 작으면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변해요. 시장은 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중요한 얘기죠. 전체 시장 규모. 두 번째는 샘과 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를 봅니다. 두 단계 정도가 있는데요. 서비스able 어베일러블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실제로 진입 가능한 시장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서비스able obtainable 마켓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실제로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죠. 냉장고 시장이 있다고 칩시다. 냉장고 시장, 그죠? 가전 시장 중에서 뭐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그럼 토탈 가전이라는 시장이 있고 그 안에서 기업이 실제 진입 가능한 시장, 뭐 냉장고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LG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비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군소 냉장고 제조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있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좁혀서 과연 특정한 회사가 실제로 그 능력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크기의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주 평가는 결국은 전체 진입 가능한 시장 중에서 마켓 쉐어를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를 분석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최대치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가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성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주 기업의 공통점이에요. 확장성,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 끝으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률이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해요. 이익률도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해져서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정비가 낮고 영업 레버리지가 강하다. 그리고 기술 플랫폼 기반 사업이 많다.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지금 한 40% 정도 되는데요. 뭐 생산 기업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SK하이닉스도 그 정도 돼요. 삼성전자는 뭐 10% 이하일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낮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확장성들을 고려할 때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상당히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가 비싼 거예요. 자, 확장성이라는 거는 매출 증가,
그 확장성이라는 매출은 증가하되 비용 증가 거의 없는 구조를 얘기해요. 게임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Saa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 서비스로서의 서비스, 예를 들면 SaaS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SaaS 기업 중에 사실 대표적인 기업은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유명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있죠. 아니죠. 세일즈포스닷컴 죄송해요.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서비스로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이 될 거고요. 플랫폼 광고 대표적인 게 구글이죠. 전자상거래 업체 뭐 요즘에 하도 말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업체들 다 저기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스트리밍 기업. 네. 넷플릭스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 여타의 다른 회사들, 그죠? 스트리밍 기업들, OTT 서비스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컨텐츠 스트리밍을 하는 회사고, 컨텐츠 구입비 이외에는 사실은 비용 증가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물론 넷플릭스처럼 어마어마하게 세계 시장을 정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회사를 M&A 하면서 덩치를 불리면서 키워나가고 있죠. 다 뭐예요? 매출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비율을 어쨌든 간에 그 고객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니고요.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하나 들어보자면 반도체 설계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설계 기업. 잘 모르시겠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죠. 네. 엔비디아는 생산 시설이 없어요. 오로지 설계합니다. 오로지 설계하고 생산 누가 해요? TSMC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립은 누가 하죠? 조립은 일부 또 다른 패키징 업체들이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를요? HBM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개의 소자와 패키징을 받아서 패키징까지 다른 업체에 시킵니다. 오로지 컨셉과 설계만 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런 기업이 뭐예요? 세계 1위입니다. 애플 역시 생산시설이 없어요. 나이키도 없고요. 다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좋겠지만 미국에서 생산할 능력이 없고 대신 다른 나라에서 다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확장성을 가진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다 만들잖아요. 무조건 어떤 회사도 그죠? 대부분 만듭니다. 설계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늘어나면 어때요? 비용 증가는 없으니까 비용은 조금만 증가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AI 칩 관련돼서 뭐 설계 회사들이 몇 군데 있고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투자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은 비용 효율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걔네들 AI에 투자할 비용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출 증가가 비용의 어마어마한 증가로 실은 그걸 보답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 실제로는 물건 판매, 전자상거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마어마하지만 물류 사업을 하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플랫폼 광고도 하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 성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너무 많이 크기는 했죠. 자, 성장주의 대표 공식이 바로 PEG라고 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PER을 성장률로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PER은 제가 배수라고 말씀드렸죠. 배수. 그죠? PER은 몇 배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성장률로 나눠버려요. 예를 들면 PER이 10이에요. 근데 성장률이 15% 매년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 성장률 50%다. 아니 15%다 성장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PEG는 0보다 작아져요.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지표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도입을 조금 해보셔서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성장주의가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PER에 비해서 성장률이 훨씬 높다면 PER보다는 이 성장률을 합친 지표로 쓰는 게 훨씬 더 이 회사의 성장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겠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EG를 기반으로 해서 PEG1이 적정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10이면 10% 정도 성장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PER이 15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15 정도 성장해야 기본적으로 1에 PEG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PER이 낮을수록. 예를 들면 PER이 100이면 매년 2배로 성장해야 돼. 그러면 1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 식의 균형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PEG가 그래도 일견 타당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PER이 40배다 성장률이 50%죠. PEG는 0.8입니다. 왜? 50분의 40. 성장률은 물론 퍼센트로 계산되고 PER은 배로 계산됩니다. 몇 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싸게 거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지표기는 해요. 하나는 배고 하나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비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성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의 속도가 PER을 정당화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PER 같은 경우, PEG 같은 경우는요, 개별 기업의 성장이에요.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종목들처럼,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일부 종목들처럼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적자인데 무작정 뻥튀기 해주는 그런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장주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시장이 충분히 큰가? 전체적인 시장. 큰 시장을 보고 가고 있는가? 그죠? 열심히 서비스 모델 만들어서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그냥 동네 한정 아니면 국내 한정,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크게 재미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그 시장을 다 먹어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시장, 세계 시장을 상대로 뭘 만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미국이 경쟁도 치열하지만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커요.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요. 일단 국민소득 GDP가 3배 차이 납니다. 거기다 인구는 몇 배죠? 2억 5천만, 3억 5천, 한 5배, 6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20배짜리 시장입니다. 미국은. 중국은요. 우리나라 GDP의 3분의 1이지만 인구가 30배예요. 10배 시장이잖아요. 단순하죠. 그죠? 일본은 예전보다는 많이 퇴색했어요.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왜게요? 일본은 지난 한 20-30년 동안 GDP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일본은 예전에는 적어도 한 10배 가까운 시장이었어요. 왜요? GDP가 2배, 인구가 4배 정도 됐어요. 인구가 3배 정도죠. 1억 5천만일 때 우리가 4천만 정도 했으니까 4배 정도 됐었네요. 서너 배. 그래서 적어도 일본은 한 8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배짜리 시장이에요. 게다가 구매력도 그렇게 탐탁지 못해요. 왜? 노령층이 많으니까 구매력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배 시장 정도로 봐주고 있어요. 일본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1억 정도 시장이죠. 그런 겁니다. 시장 규모 충분히 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산업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이건 그죠? 산업 성장률이 10%고 산업 성장률만 따라간다고 해도 뭐예요? 10의 PER로도 충분히 먹고 살면,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업의 점유율 증가 속도는 어떤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증가 속도를 매번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 산업 성장이 10% 하고요. 한 회사가 계속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거 한계가 있어요. 왜요? 독점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가 기대되는가? 그죠? 그리고 경쟁 우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죠? 장기 고객 확보성. 그래서 LTV라고 부르는데, LTV는 Lifetime Value라는 뜻입니다. 리텐션은 유지 규모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들을 잘 잡고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PER 대비 성장률 PEG가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체크리스트의 중요한 항목들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다 만족하는 회사는 잘 없어요. 이거 다 만족하는 회사는 잘 없어요.
자, 성장주 평가 실수 5가지입니다. PER이 높다고 무조건 비싸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AM이 작아서 장기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이익률 개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경쟁 강도 대체 기술의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이런 경쟁 강도 대체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게요? 구글이요. 2021년도 기준으로 구글이 전체 검색 광고 시장의 93%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세계. 그런데 요즘에 좀 바뀌고 있죠. 물론 구글이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검색 자체를 어디서 해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하는 챗봇에서 한단 말이에요. 챗GPT와 같은. 그렇게 되면 검색의 환경 자체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5번째는 유행 테마만 보고 매수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장주 투자 성공 전략 봅시다. 초기보다는 중기 성장 구간이 조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초기 성장 구간에는 매출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수익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 이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시점이 성장 시장에서도 들어가기 좋습니다. 물론 100배 키우기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초기에 안 들어가면. 근데 100배 키우기 하려면요. 100에 한 90개 이상 망해요. 그 회사들 중에서. 물론 상장됐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기술적인 것들 통해서 혹은 실적을 통해서 상장하는 회사들 있죠. IPO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죠? 근데 상당수의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성장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매출은 없고요.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지도 않아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과 옥석을 하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초기라서 매출 없는 기업은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 번째로 성장률 둔화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재평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 증가의 조합이 제일 강력하죠. 물론. 그리고 5번째로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실적에 집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성장주를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강의 요약해 봅시다. 자, 성장주는 미래 숫자로 평가해야 된다. 맞죠? 전체 시장 확장성, 점유율이 성장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PER 단독만으로는 절대 성장주를 못 잡습니다. 왜요? PER이 너무 높아서요.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PEG를 거기다 하나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PEG로 대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PER을 보시고 PEG도 보시고, 그리고 성장주를 고를 때는 산업 성장성과 구조적인 성장, 그 회사가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장주를 보시는 새로운 어떤 시각 하나를 드렸고요.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높은 성장을 하는 주식들을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그 주식의 어떤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들을 같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